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동우여고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확률 배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좀 가르쳐줬죠.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요. 이항분포는 이제 NP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고 기대값을 구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둘을 좀 곱하게 되면 되고요. 분사를 구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Q를 좀 이렇게 한 번 더 곱하게 하는 거죠. 문제를 보게 되면 450에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계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9로 약분되게 되니까 50 곱하기 2 돼서 이제 10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분산이 100 이렇게 나왔으니까 표준 편차는 다시 루트를 씌워서 10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과정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 가장 기초적인 그런 항목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인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쿠, 키라는 것은 길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연속이 되겠고, 온도도 역시 쭉 연결되게 하는 거겠고, 글자 개수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카운팅 가능한 거죠. 이것만 빼면 되는 거니까 기억, 니은. 아이쿠, 가장 더 기본적인 항목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연속입니까? 그건 이산입니까? 이산 변수입니까?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사건 AB가 독립이고 또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좀 제공돼 있죠. 두 개의 확률 됐을 때 합집합의 확률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합집합의 확률을 좀 구하게 되려면 일단은 A 확률에다가 B 확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확률을 좀 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독립이니까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산되죠? 당연히 둘을 좀 곱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6분의 5에서 6분의 1을 빼서 6분의 4, 즉 3분의 1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3분의 2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서로 독립이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교집합의 확률 부분들이 각각의 확률을 좀 곱하기 해서 계산하게 한다. 독립인 조건 부분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이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이론은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 표준편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변수 변화를 좀 하라는 얘기인가요? 분산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주어진 부분들이 y라는 변수니까 분산을 구해달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요 앞에 이제 변수 변환식이 이제 4배의 바리언스 x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론들을 좀 점검해 보게 되면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을 때는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고 분산을 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a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표준 편차가 되어 있으니까요. 분산은 또 4입니다라고 구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16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변수 변환식 또 역시 우리가 통계 이론 공부해가는 데서 반드시 좀 잘 익혀둬야 될 그런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4개 학급 ABCD 확률과 통계 필기시험 점수는 모두 정기분포를 따르고 곡선 그림과 같습니다. 평균이 가장 작은 학급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평균이 작으려면 A가 평균이 제일 작은 거겠죠. 정기분포 그래프를 될 때 대칭 구조일 때 정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평균이니까 그런 값들 비교했을 때 A가 제일 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가장 큰 학급, 그 다음에 차례로 나열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자료에 흩어진 정도인데 평균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자료가 많다는 얘기, 이런 거는 이제 작은 거죠. 표준 편차가 작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펑퍼짐하게 퍼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건 D 부분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표준 편차가 제일 큰 거죠.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자료, 값이 좀 작은 것도 많고 큰 것도 많고 이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D가 제일 표준 편차가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에 A학급, D학급 이런 형태로 차례대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것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주어진 부분들 잘 생각해보면 2분의 1이 여기 앞에 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좌표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라는 부분은 뒤에 있는 부분들 2 이렇게 쳐야 되는 건데 이 확률들은 이제 각각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삼각형 이렇게 돼 있을 때 절반 부분에서 좀 닮음이 되겠고 이 넓이를 구하게 되면 전체 넓이 4분의 3이잖아요.
앞쪽 부분도 똑같고 뒤쪽 부분도 똑같고 그렇다면 뭐 우리가 굳이 k 값을 구하지 않아도 주어진 확률은 얼마다 4분의 3이다라고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더해서 7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주어진 상황의 특징을 좀 정확하게 잘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 절약해 가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넓이를 또 구하고 싶으면 뭐 k 값을 구하고 싶으면 2분의 1에다가 전체 가로 길이 3의 k를 곱하기 0이 1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k 값을 또 구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어진 부분들의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럼 넓이의 뒤꿈치는 부분이 4분의 3 어떤 B급 안 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4분의 이렇게 차지해가는 거죠. 이거는 비율입니다. 근데 뭐 좌측 삼각형도 우측 삼각형도 다 똑같은 형태의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겠다 해서 구해가는 됐습니까? 도형 특징에 의해서 풀이 진행해 드렸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범위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확률이 좀 주어져 있죠. 상수 k 값을 표준 정규 분표표를 이용해 가지고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조금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m을 이항시키면 되니까 m 플러스 k 시그마 m 마이너스 k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를 표시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우리가 이제 확률 구해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런 형태로 처리하게 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되겠고 오른쪽은 이제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2배의 0부터 z 값이 k까지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 확률 자체가 지금 0.9328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요. 확률을 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로 좀 이렇게 나누기 하게 되게 되면 0. 어떻게 되죠? 4664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면 뭐 4664에 해당하는 것이 1.83 이렇게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k에 해당하는 값은 1.83입니다 라고 표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되어 있다고 해도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준화 과정의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좀 계산해가는 z값 자체가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계산할 때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사실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다 전부 다 이제 계산하고 좀 연계돼 가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흰 공 5개,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지금 4개의 공을 꺼내는데요. 4개의 공 중에 들어있는 흰 공 개수가 3개 이상이다. 그럼 4개의 공을 꺼내는 거니까 3개 아니면 4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8개의 공 중에서 4개를 좀 꺼내겠고요. 3개를 꺼낸다면 5개의 공 중에서 3개를 꺼내고 빨간 공 3개 중에서 또 하나를 좀 꺼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개를 꺼낸다면 흰 공 5개에서 4개의 공을 꺼내는 이렇게 좀 2가지 경우를 좀 더하게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8765에다가 432 8 소거되고 요게 또 약분돼서 2가 되는 거니까 뭐 70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10이 되겠고 그러면 30 이 부분들 5 이렇게 처리해서 70분의 35 계산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70분의 35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4개의 공 꺼낼 때, 뭐 3개 이상이다. 이거 3개일 때, 4개일 때 뭐 2가지 확률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문장만 좀 정확하게 잘 읽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이제 미지수가 좀 들어있는데요. 1부터 2까지 확률이 4분의 3이다 라는 얘기는 변수가 1일 때 1대 확률인 거죠. b 더하기 8분의 1 이 결과가 4분의 3이다 라는 얘기는 8분의 6이니까 b 값이 8분의 5가 되는 거예요. 뭐 8분의 5 그렇다면 a 값은 5, 6, 7, 8분의 1이 되겠죠. a 값 8분의 1 이것은 8분의 5에서 a,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기대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는데요. 기대값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8분의 처리해 주겠고 1에다가 마이너스 1 0을 곱하기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5에다가 그 다음에는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8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4분의 3 고쳐갈까요? 해서 평균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것은 뭐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a 값 자체가 지금 a 값이 얼마? 8분의 1인가요? 그럼 8분의 1에다가 기대값 4분의 3 나온 부분들 그 다음에 b 값은 8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32분의 3에다가 4, 5,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그럼 32분의 23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5번이 좀 답이 되겠죠. 표에서 뭐 확률의 총합이 1 이렇게 되어 있고 주어지는 부분에서 1, 2일 때 확률 아이고 2, 3이니까요. 1일 때 2일 때 확률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 뭐 4번에서 한번 나온 거니까 가볍게 A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거의 뭐 표 보는 방법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 구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이니까 학습 철저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이산확률 별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질량 함수 주어져 있으면 뭐 걱정할 필요 없죠. 별 좀 만들면 변수 자체가 -1, 0, 1, 2가 된다는 뜻이고요. 확률 값은 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모는 전부 다 10분의 처리되겠고 -a 플러스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a 플러스 2, 2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총합은 1 돼가는 거니까 확률의 총합은 1입니다. 이 확률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전부 다 더하게 해주면 2a에다가 2가 4번이니까 8 되겠고 확률의 총합 1입니다.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항시켜서 곱하기 해주면 10이니까 2a는 2 처리해서 a 값은 1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그럼 뭐 표가 좀 완성이 되겠습니다. 변수 x는 -1, 0, 1,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 이제 확률이 10분의 1이니까 1, 2, 3,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가볍게 계산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이때 이제 문제에서 뭐 분산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면 뭐 최고 평균에서부터 절차를 좀 밟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평균을 좀 구하게 되면요 10분의 해서 계산해서 열심히 좀 둘을 곱하기 해주니까 -1, 0에다가 3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지금 뭐 제곱해서 곱하기 해주면 1, 0은 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는 4, 4,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2가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분산 결과 나오는 거죠. 분산 결과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과정이니까요. 2-1에서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분산이 4x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4x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뒤에 3은 사실 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되는 거니까 위에서 계산 결과 1을 좀 대입해주면 16입니다라고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6 정답 처리됐습니다. 뭐 질량 함수가 나와 있으면 걱정하지 않고 말고 그냥 그 값에다가 대입해서 이제 표를 좀 이렇게 좀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표 만드는 절차 부분들만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것 같고요. 확률의 총합 이래서 이제 관계식에서 a 값이 뭐 얻어졌고 그 다음에 뭐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 구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이산항 분포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정확하게 좀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이때 16번부터 26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100번 중에서 16번 일어난다. 이거 100 컴비네이션 16 뭐 이런 부분 계산 못하겠죠. 당연히 이항 분포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라고 되겠고요. 평균은 20 되겠고 이곳에 5분의 4 곱하니까 4, 4, 16 4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처리되겠죠. 무슨 얘기냐? 정규 분포 모양을 이루고 평균이 20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16보다 크고 26보다 작으니까 그 확률들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대략 개념 설정했으면 식을 좀 쓰고 수식으로 좀 들어가서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표준화 과정만 거쳐가면 되겠죠. 시그마분의 즉 4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표준화식 자체가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16 빼기 20 이렇게 되니까 -4 여기 플러스 6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이 되고 여기가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확률 자체에서 뭐 표에 가서 1하고 1.5에 해당하는 값들 두 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답이 되는 거니까요. 5, 4, 7,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7, 7, 7, 7, 4, 5 이렇게 해서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시행횟수가 충분히 큰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라는 이런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은 350명이고요. 체험학습 A, B 중 하나를 선택하였습니다. A를 선택한 남학생, 여학생, 아이고 이런 거 뭐 좀 자료를 정리하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체험학습 A, B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처리했을 때 체험학습 A를 선택한 남학생이 80, 여학생이 70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150명이 선택했다 이런 얘기 되겠고 그럼 B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가 350명이 되니까 200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학교 뽑은 학생이 B를 선택한 학생이라는 전제 조건 깔렸는데 남학생이다. 이게 조건방류 형태죠. 200명 중에서 5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0명 중에는 50명 중에 2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80명이 되는 거군요. 남학생 비율이 80명. 200 곱하기 5분의 1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학생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명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죠? 여학생 수를 구해달라. 75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니까 뭐 190명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주어진 내용 읽고 표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항목 자체는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남학생의 확률. 이제 조건 확률이라는 얘기죠. 200분의 여기 남학생 X 했는데 이 결과가 이제 얼마가 되겠다. 5분의 2가 되겠다. 뭐 이런 뜻이니까. 사실 뭐 200에다가 5분의 1을 곱하기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들이 조금 담겨 있으니까요. 주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실수 없이 잘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의어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수를 확인하고요. 다시 넣는데 이런 시행을 150번 똑같은 걸 반복한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은 이게 뭐죠? 독립시행인 거죠. 독립시행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률별수 X라고 해서 알아보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이항분포입니다. 라는 뜻 문장 읽으면서 판단해가는 것이 불의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150번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짝수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짝수가 1, 2, 3, 4, 5 중에서 뭐 두 개가 있는 거니까 5분의 2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의 수가 충분히 커지면 정규분포를 따라가겠고요. 30에 60 처리해주면 되겠죠. 60에다가 5분의 3이니까 36, 6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정규분포 모양을 좀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분산은 36이다. 아이쿠, 분산 36이다.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아이쿠, 0번 일어날 확률하고 150번 일어날 확률. 이런 부분들은 뭐 살펴봐야 되는 거죠. 150번 중에서 0번 일어납니다. 5분의 2가 0번 일어납니다. 그럼 5분의 3이 150번 일어납니다. 이런 계산하고요. 150 컨비네이션 채로 해서 5분의 2가 그럼 150번 일어날까요? 그럼 5분의 3의 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150 컨비네이션 제로, 150 컨비네이션 150 이런 부분들은 1이니까 소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0제곱 부분들은 또 이제 의미가 없죠. 그럼 이제 5분의 3에 150제곱하고 5분의 2에 150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니까 5분의 3이 좀 더 큰 거죠. 네, 큽니다 라고 답해야 되는데 그동안 좀 반대로 돼 있어서 요건 좀 잘못된 내용이다 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1번 이하 일어날 확률하고 72번 이상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건 뭐 정규분포 모양을 좀 이용해주면 되겠죠. 정규분포를 좀 이용하게 되면 대충 이제 60번 정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51번 이렇게 처리되면은 51번 이하 일어날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평균에서부터 이제 9만큼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7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7 이상일 확률 구해가는 건데 이건 뭐 평균에서부터 떨어지는 값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때 이제 구해가는 확률은 좀 작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확률이 좀 크다. 맞는 이론이 되겠죠. 뭐 그럼 이제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뭐 어렵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뭐 뜻 파악을 해가는 부분들에 대해 의미를 키포인트를 둬가지고 학습을 해야겠군요. 주머니에서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도 똑같은 경우가 좀 상황에서 똑같은 시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반복합니다. 아이쿠, 뭐 반복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좀 담겨 있죠. 독립시행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그러면서 그 내용들은 이렇게 좀 써가면 되죠. 150번 시행, 짝수 나올 확률,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분산 자체는 뭐 이항분포에서 MPQ에서 분산을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분산 뭐 이렇게 이미 좀 여기 구해져 있죠. 이런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 부분들 처리할 때 확률들을 각각 독립시행의 확률 좀 계산해 가는 거죠. 계산했을 때 0번 일어날 확률 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 처리되겠고 뭐 디귿 살펴볼 때는 뭐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51보다 작은 확률, 72보다 큰 확률 이렇게 좀 상대적인 비교를 해가면 어느 정도 가볍게 좀 접근 가능한 그런 이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구체적인 연산보다는 전체적인 이론 정리랄까요? 뭐 이렇게 이항분포가 무엇입니다. 어떻게 계산합니다.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져가면 정기분포가 됩니다라는 전반적인 이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 400명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치러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를 좀 구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40명을 뽑는 건가요? 지원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4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균이 지금 뭐 74 이렇게 나왔는데 몇 점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상위 40명이다. 400명 중에 40명이다. 그럼 이제 여기 확률에 여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 점수를 우리가 좀 K 이렇게 처리될 때 이 확률이 이제 0.1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x 값이 k보다 클 확률 이 부분들이 이제 0.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z 값을 거쳐가게 되면 표준 편차가 8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k-7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 확률이 0.1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표준화 시켜갔을 때 1.28에 해당 확률이 0.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분의 k-70 처리한 이 결과가 1.28입니다 라고 해서 z값을 좀 구해가지고 z값하고 연관성을 좀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1.28에 8을 좀 곱하게 해주면은 4에다가 28이 16, 2가 되겠고 10.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K값은 70 더하기 10.24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평균이 70이 아니라 74입니다. 74에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84.24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간에 이렇게 숫자를 좀 큰일 납니다. 평균 74, 그래서 74 빼게 되는 내용. 아이고, 여기 미스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됐죠? 일단 큰 흐름틀 무엇을 구해가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한 거죠. K 값보다 클 확률, 400명 중에서 40명 이렇게 되니까 확률이 0.1에 해당하는 부분들 최저 점수 그러니까 뭐 K보다 클 확률 0.1 이렇게 처리됐고요. 표준화 과정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Z값 문제에 나온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뜻을 파악해 가면 어느 측면에서 좀 가볍게 좀 풀이도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원의 내접하는 정육각형에서 임의로 세 점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150번 반복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횟수 물어봤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되는 걸 뭐죠? 확률 좀 구해야 되겠죠. 6개의 점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 가지수라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들은 어떻게 될까요?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이제 대각선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 이제 대각선 종류 자체가 3가지가 되겠고요. 대각선이 선택되면 나머지 점들을 이렇게 좀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거니까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되죠? 4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6 약분되니까 5, 4, 20이 되겠고 3 곱하기 4가 해주면 4가 또 약분이 되죠. 그러면은 5분의 3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행을 좀 뭐 150번 또 이제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150번 이렇게 처리되겠고 확률이 5분의 3이다 처리가 되겠죠. 당연히 정규분포 정도를 거쳐서 30에다가 3면 90번 이렇게 되는 건가요? 90 이렇게 처리돼서 구해갈 수 있겠고 90에다가 그러면 5분의 2가 되는 거니까 90이면 얼마죠? 18에다가 2니까 36에 또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90번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문제에서 풀어야 될 것은 81번 이상 또 99번 이하에서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좀 이제 가볼까요? 81보다 크거나 같고 99보다 작습니다. 이런 얘기 당연히 뭐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6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81, 그러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군요. 아이고, 그럼 뭐 절대값이 같아지는 거니까 2배에 이렇게 처리해서 Z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지금 1.5가 되는 거죠. 1.5보다 작은 확률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5에 해당하는 부분들 0.43 주어져 있고, 2배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0.86입니다. 라고 해서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절차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은 이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자체를 좀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6개의 점에서 3점 선택.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대각선이 있어야 돼. 대각선 종류 3가지. 그리고 나서 선택한 점 개수.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 구해가는 부분들. 또 시행횟수가 충분히 큰 이항분포는 이제 정기분포를 따라갑니다. 해서 만드는 부분들. 정기분포에서 또 이제 확률을 구해가는 절차. 몇 개 약간 좀 단계를 좀 거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주 까탈스러운 부분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니까요. 복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좀 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야채 크로켓, 단팥 크로켓 두 개, 세 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개의 크로켓을 동시에 택할 때 단팥 크로켓의 개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두 개 이상 택할 확률을 질량 함수 분포표 작성해가지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5개 중에서 3개를 좀 선택하는 거죠. 근데 단팥 크로켓을 몇 개를 선택하느냐? 3개에서 X를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야채 크로켓 2개에서 뭐 좀 3개 선택하는데 X개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개수를 좀 선택해야 되는 거죠. 3-X개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내용.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죠? X는 이꼴 X 해가지고 좀 구해가면 되겠죠. 표를 좀 완성하게 되면요. 지금 뭐 야채 크로켓 단치 2개 있는데 야채 크로켓만 3개 선택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단팥 크로켓은 무조건 1개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1개, 2개, 3개. 아이쿠. 그럼 여기다가 X는 또 1, 2, 3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표를 좀 이렇게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 콤비네이션 3은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10분의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0분의 여기는 얼마죠? 2개 선택하면 3이고 여기 또 하나는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군요. 그럼 나머지는 10분의 1을 처리하겠고 합은 1입니다 라고 해서 표를 좀 완성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뭐 표 완성도 했고요. 이런 부 작성하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2개 이상 선택할 확률 이렇게 그러니까 2개 이상이니까 x값이 2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px가 2일 확률하고 px가 좀 3일 확률 이 부분들을 좀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5분의 3하고 10분의 1을 좀 더하게 해서 10분의 7이 정답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5개에서 뭐 3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야채가 2개 있는 거니까 단팥은 뭐 선택이 뭐 1개, 2개, 3개 아이고 요런 내용들 대신 뭐 요 부분들 이렇게 문자로 써가는 부분들 뭐 좀 평상시에 좀 연습을 안 하고 스스로 만드는 거 안 하고 맨날 나온 식만 하게 되면 이게 또 나름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서 처리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확률 질량함수, 확률 분포표 그 다음에 이제 뭐 확률 구해가는 그런 과정 차분하게 이제 하나하나 처리해가면서 정확하게 좀 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수직선 위 원점에 바둑돌이 넣어 있습니다. 던져가지고 짝수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홀수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100번 던진 후에 놓인 눈의 점을 변수 y라고 하겠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바둑돌 던졌을 때 뭐 짝수 기준으로 할까요? 짝수 기준에서 나오는 횟수 이건 변수 y 뭐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항분포를 따라가니까 100이고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또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평균은 5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또 2분의 1 곱하니까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수 y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근데요, 짝수 이렇게 좀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눈은 이제 5만큼 가니까 5y. 그다음에 음이 나온다는 얘기는 100 마이너스 y라는 횟수가 되겠죠. 이럴 때는 또 음이 방향이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 바로 바둑돌이 놓인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변수 x가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이제 7y-20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x의 기대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7 expectation y-200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평균이 이제 50이었으니까요. 350에서 200 이렇게 빼가지고 그럼 결과가 되겠죠. 150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또 표준편차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준편차 x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7배에다가 표준편차 y 해주면 되겠죠. 7x 이렇게 되는 거니까 표준편차가 5 돼 있으니까 35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변수 변환한테의 식을 좀 스스로 세워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니까 문제에서는 좀 문제를 좀 읽어봤을 때 짝수는 나왔을 때 5만큼 홀수는 나왔을 때 마이너스 2만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짝수는 기준을 해가지고 5 이렇게 이동하겠고 100 마이너스 y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이너스 이만큼 해서 이제 이렇게 식을 좀 스스로 세워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문제를 이해되셨습니까? 변환식 자체는 이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절차 알아야 될 그런 항목 중에 하나니까 복습 따라 해가면서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0보다 클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아이쿠 뭐 평균 자체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평균 자체가 뭐 150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220보다 뭐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확률을 좀 이제 구해달라면요 이제
표준화식을 좀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죠. Z값이 표준편차가 35였고 그 다음에 220에서 그 다음에 150을 좀 빼는 거니까 7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뭐 Z값이 2보다 클 확률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일 때 0.4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0.5에서 0.48을 빼는 거니까 0.02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건 뭐 그냥 정기분포의 가장 일반적인 풀이니까 뭐 1번 문제에서 변수 변환해 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8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우요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 박동수가 60회 이하면 몇 박이 좀 느립니다 라고 서맥입니다 라고 답을 서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건강검진에서 박동수는 평균 표준편차 주어져 있고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서맥의 확률들을 구해가면 되죠. 뭐 80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60 이하일 확률들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x라고 해서 x값이면 60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가요?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면 되는 거니까 표준편차가 10이니까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이제 2일 확률을 구해가는 거죠. 2일 확률이 0.48 되니까 0.02입니다 라고 해서 확률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조사할 때마다 서맥일 확률이 100분의 2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 이제 1600명을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요. 1600명 그다음에 100분의 2 이런 형태의 또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이항분포 따라가니까 이것도 또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니까요. 또 다시 정기분포 100으로 나누면 16에다가 32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32에다가 그다음에 100분의 98을 또 곱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16, 2, 49, 4 곱하기 25에서 요게 좀 이렇게 소거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5분의 47, 28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A명 이하일 확률이 100,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제 32명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A명보다 적을 이 확률이 이렇게 됐을 때 이 확률이 이제 0.0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1%라고 했죠. 1% 0.0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역시 뭐 변수 y라고 할까요? a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지면 이분 뭐 표준화 과정을 거쳐가면 되는 거니까요. 5분의 28 해주고 a-3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평균 32 여기 왜 20 썼죠? 32 잘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확률들. 그랬을 때 이제 이 확률이 0.01에 해당하는 거니까 0.01에 해당하면 2.5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5분의 28에다가 a 빼기 32 한 부분들이 마이너스 2.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수 쪽이니까요. 그러면 a 값은 이제 32 마이너스 5분의 28에서 2분의 5 처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부분을 여기 미리 앞으로 빼냈으니까 약분하게 되게 되면 32에서 14를 빼는 그런 형태니까요. 정답은 18명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뭐 큰 흐름에서 살펴보게 되게 되면 그래도 좀 어려운 내용인 거죠. 정기분포, 이항분포, 정기분포로 좀 연결돼 가는 거니까 좀 신경 써야 될 사실 뭐 수능 기출문제에 출제되던 내용인데 그래도 좀 큰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평균이 뭐 80회가 되는데 60회 이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기분포에서 좀 확률을 딱 구해서 일반적으로 서맥일 확률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되겠고 그럼 조사 대상 1600명 가지고 그럼 이항분포가 되는데 또 이제 정기분포로 또 연결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날 확률들에서 다시 또 정기분포의 이론 문제 풀이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정기분포, 이항분포, 정기분포를 쭉 연결시켜가는 사실 정기분포 관련 문항들 중에서 가장 좀 이론 정리를 좀 깔끔하게 잘 해둬야 될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철저하게 좀 학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마지막 문제 조금 까탈스러운데요. 복습 철저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해서 실력 쌓는 그런 문제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길 바라면서 동우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